네, 신의 한 수로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M10W 허반석 어드바이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올해 증시 이제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근데 위원님, 오늘 시장 분위기가 좀 어두침침해서요. 지금 시점의 시장 방향성 체크 좀 중요할 듯한데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네, 시장을 지난 6월 하락, 9월 하락을 지나면서 제가 입버릇처럼 말씀드린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하는 대로, 보는 대로, 가는 대로 우리도 같이 거기에 발걸음을 좀 맞춰서 스텝을, 속도를 비슷하게 하고 외국인들이 매집이 쫙 들어올 때는 우리도 같이 매수를 쫙 할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는 자리에선 용기를 내고 외국인들이 조금 빠진다 싶을 때에는 6월 하락 이후에는 제가 외국인들이 한 3천억 정도 매도가 나온다, 장중 매도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경계감을 살짝 높이시고 추가적으로 선물의 매도도 동시에 나오고 있고 콜옵션 매도, 풋옵션 매수가 나와서 이후 시장에 대해서도 하방 포지션이 강화되고 있다. 이 3박자, 현물 매도, 선물 매도, 콜옵션 매도, 콜옵션 매도, 풋옵션 매수, 하방 포지션이 강화되고 있다. 이 세 박자가 맞춰진다면 우리도 뭔가 전략적으로 그리고 그 시장에 맞는 대응을 이어가야 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혹여나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쫙 하고 하지만 장 후반 되면 급격하게 4천억, 6천억 팔던 것도 다 되돌림을 보였던 시장의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속임수, 페이크에 속지 말자라는 말씀도 좀 드려왔습니다. 전일 그리고 9월 하락 이후에는 외국인들의 매도세, 외국인들의 누적 순매수 규모가 10조 원을 상회했던 적이 있습니다. 10조 원을 상회했던 적들을 본다면 어디서부터 보냐면 6월 하락 이후에 7월 1일부터 지금까지의 외국인들 누적 순매수 규모를 보면 지난 12월 19일, 16일 언저리에는 1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월 12일, 13일경에 CPI 발표가 날 때 외국인들이 한창 우리 시장에 긴장감을 조성할 때는 9조 6천억 원까지 줄었다가 다시 쫙 외국인들은 매수를 들어오는 흐름들을 보여왔었죠. 그리고 나서 어제 외국인들이 드디어 5천억 원을 넘는 매도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제가 외국인들이 양시장 합산하여 5천억 원 이상의 매도를 보일 때에는 조금은 경계감을 높여가시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오늘까지도 외국인들이 매도 규모를 늘려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외국인들이 지금 비중을 많이 좀 줄이고 있는 것 같아. 얼마나 줄였는지 볼까요? 12월 들어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했느냐? 어제까지만 해도 1조 5천억 원가량의 매도를 좀 보였습니다. 파란 색깔 선이 외국인입니다. 외국인들이 매도 규모를 쫙 늘려나가는 모습들. 네. 하지만 CPI 발표 이후부터는 좀 줄였다가 다시 늘려나가는데 어제 5천억 원 이상을 매도했고 오늘도 3천억 원 이상의 양시장 합산 매도 규모를 보이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뭔가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라는 이야기를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께는 제가 오전장 한 번쯤은 기다려볼 만하지만 외국인들이 어제 5천억 원 이상을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매도 규모가 좀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고 조금 뭔가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10시 30분 중화권 증시 개장을 할 때에 그래도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변곡점을 만들어가지는 않을까 하는 기대감 하나를 갖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외인들이 현물 매도 확대가 나올 때는 추가적으로 우리도 뭔가 대응을 해야 합니다라는 여지까지도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조금 시장의 모습들이 불안하다, 시장의 모습이 엄중하다라고 판단이 될 때에는 시황을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 참고하셔서 좀 시장이 대응이 어렵다 하면 같이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들을 고민해보는 창구로 그리고 작전 리포트에 관련된 이야기들도 AS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적절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난 이 시간 신의 한 수에서 제가 60일선을 딱 말씀을 드리면서 60일선을 놓고서 지금 시장이 위아래로 모두 다 움직일 수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단기 전망으로는 60일선을 꾸역꾸역 지켜가고는 있지만 60일선 위로도 오를 수 있고 아래로도 내릴 수 있는 그러한 흐름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라고 코스피 시장도 그렇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60일선을 기준으로 해서 일주일 전 위로도 열려 있고 아래도 열려 있는데 우리는 한번 단기 전망에 있어서는
종목을 짧게 대응하신다라고 한다면 이에 맞는 빠른 대응이 필요할 것이고, 하지만 장기 전망은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장기 전망은 추세를 봅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준비했던 첫 번째 그림 CPI 추이와 PPI 추이를 함께 보시면요. 지금까지 CPI 소비자 물가지수와 PPI 생산자 물가지수를 보면 쭉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고점 대비 아래로 내려오고 있는 추세를 완연하게 확보를 했고요. 생산자 물가지수도 마찬가지로 하향 방향성은 확고해졌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지금 살짝 긴장하고 있는 이유가 있죠. 준비된 사진 세 번째를 보면요. 이제 인베스팅닷컴과 클리블랜드 연은의 나우캐스트 등에서 1월 CPI 어떻게 나올 거냐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추세를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갑작스럽게 1월 CPI 같은 경우에 이전 12월보다 물가가 조금 다들 올라간다라고 예상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 시장에서 그리고 허반석 어드바이저는 방송에서 PPI와 CPI 물가 압력이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장기 전망으로는 갑작스럽게 예상치보다 높은 전망이 나와도 놀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지난 이 시간에 드렸고 엊그저께 바로 이 CPI 전망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왜 그 이야기를 미리 예상치보다 높게 나올 수도 있거나 전월보다 살짝 높게 나올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미리 예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0월, 11월, 12월 CPI 적중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난주에 추이를 봐야 된다. 그런데 중간에 살짝 예상치보다 높게 나올 수 있는 하나의 트릭이 있는데 준비된 사진 두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직접 데이터를 입력을 해서 그래프화 시켰는데요. 지금 여기가 10월, 11월, 12월입니다. 9월에서 10월, 10월에서 11월 올라갈 때 제가 10월 달 CPI는 그렇게 기대가 많이 되진 않습니다. 왜냐? 플랫한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11월 CPI는 YOY 기준으로 1년 전에 많이 올랐습니다. 0.8%포인트가 올랐으니까 그럼 11월 CPI는 오히려 더 기대가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12월 CPI도 0.6%포인트가 올랐으니까 12월 CPI도 우리가 봤을 때 물가의 안정세를 보일 수 있다, 둔화세를 보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 YOY로 비교하기 때문에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월입니다. 이제 12월을 지나서 1월로 가는데 12월과 1월의 차이는 갭이 0.2%포인트밖에 안 됩니다. 0.8, 0.6, 0.2, 다시 0.4, 6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0.2밖에 1년 전에 차이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둔화세가 급속도로 나온다고 한다면 추가 하향세가 나올 수 있겠지만 YOY로 비교했을 때 지난번 상승률보다는 적기 때문에 그 갭이 작기 때문에 1월 CPI는 지난 시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죠. 예상치보다 조금만 높게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런데 너무 겁내지 말자. 왜? 추이는 우하향하는 모습들이 보이죠. 어디까지 보이느냐? 5월입니다. 5월까지 지난해 5월까지 그러니까 지난해 10월, 11월, 12월 이렇게 가는데 올해 5월까지 CPI는 우상향 곡선이 그려집니다. 그러면 물가의 안정세는 적어도 언제까지? 내년도 5월까지는 추세가 유지될 수 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변곡이 나타날 수 있는 트릭이 1월 그리고 또 하나 3월 달 정도에 나올 수 있다. 그럼 그 트릭에 있어서 우리가 그 CPI가 조금 물가도 다시 올라가고 있고 그런데 시장의 해석이 이렇게 재밌습니다. 어떻게 나오느냐면 중국이 리오프닝을 쫙 한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에서 공장이 가동된다. 세계의 굴뚝이 다시 돌기 시작한다. 유커들이 한국과 세계를 방문할 것이다. 여행, 호텔, 카지노, 소비 회복이 일어날 것이고 중국의 생산 거점을 가지고 있는 공장들도 다시 돌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기대감으로 해석을 열흘 이상 2주 가까이 쫙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중국이 국경을 개방한다 그러고 있고요. 해외 여행자들, 중국 국내 자국민들에 대한 여권 발급을 점진적으로 증가시키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시장의 반응은 똑같습니다. 시장의 반응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똑같은 이슈를 놓고서 중국의 리오프닝이라는 똑같은 이슈를 놓고서 시장의 반응은 한때는 기대감으로 하지만 지금은
굉장히 우려로 글로벌 전 세계로 코로나를 수출할 수 있다. 코로나를 다시 재확산시킬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으로 같은 사안을 놓고 반대되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죠. 시장에 있어서 반응도 똑같습니다. 지금은 벼룩을 잡으려다가 초가상간을 다 태울까 봐 겁내하고 있는 시장이죠. 벼룩은 뭘까요? 물가 압력, 인플레이션입니다. 초가상간은 경기입니다. 1월에 있어서 중요한 일정들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1월 첫째 주만 하더라도 FOMC 의사록 공개와 ISM 제조업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ISM 제조업 지수 발표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디가 바닥일 줄을 모르겠으나 추가적으로 하향이 나오더라도 1년 6개월 이상 하향 곡선을 그렸고 바닥까지의 거리까지도 봤습니다. 그러면 바닥까지의 거리가 어디일지는 모르겠으나 그게 1년 6개월 이상은 걸리지 않을 거다. 바닥을 확인하는 시점이 머지 않았을 거다라고 확인을 하신다라고 예상을 한다면 우리는 좀 롱 포지션으로 인내심을 갖고 시장을 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ISM 제조업 지수가 12월 50을 하회한 49를 기록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하향 조정이 될 경우에는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1월 첫째 주 금요일 고용보고서 발표가 있습니다. 연준은 지속적으로 고용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계속 수식어구로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종 금리를 높여갈 것이다. 경기는 둔화되고 있고 연준은 최종 금리를 높여가고 있고 거기에 1월 둘째 주 12일 CPI,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상치가 어떻다고요? 세 번째 화면 다시 보여주시면 전월 대비 올라가고 있다고. 전월 대비 오를 수 있다는 예상치가 변경될 수도 있겠지만 ISM 제조업 지수 경기 둔화, 고용 보고서는 아직도 타이트하기 때문에 연준은 긴축을 그리고 최종 금리를 높여갈 수 있다. 거기에다가 CPI 다시 높아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물가, 인플레이션, 벼룩을 잡으려다가 초가상간 다 태울 수 있다라는 그런 경계감이 시장에 지금 만연해 있다라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세는 안정적으로 둔화세를 보이고 있는데 중간중간 우리의 염려를 키울 수 있는 모습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새롭게 새해를 시작하는 마음은 참 좋은데 지금의 시장은 그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들을 좀 정확하게 보시고 제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도 외국인들이 이렇게까지 매도를 조금 더 한다면 우리도 살짝 현금 비중을 살짝 높였다가 하지만 될 만한 종목들, 펀더멘털이 탄탄한 종목들, 추세 하단에서 가격적 매력으로 우리가 저점 매수를 한 종목들은 다소 좀 지켜갈 수 있는 종목들은 지켜가되 현금 비중을 확보할 수 있는 종목들은 현금 비중을 살짝만 높였다가 늦게까지 본다면 고용보고서 발표 이유가 나와서 타이트한다. 그런데 경기 침체 우려는 높다. 그런데 다음 주에 CPI도 만만치 않을 거다라고 하고 있는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 그때 다시 현금을 투입할 수 있는 자세로서 시장을 그리고 오늘 오후 남은 시장을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앞둔 현 시점에서는 어떤 업종에 주목을 하면 좋을까요? 지금까지 의식주 말씀드렸고 외국인들과 연기금들의 수급이 어디로 몰리느냐. 의료, 정밀, 섬유, 의복, 유통, 음식료까지 말씀을 드렸고 통신 장비까지도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FNF나 영업무역 같은 의복과 관련된 업종에 대해서도 종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추세 하단에서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이야기로 영업무역까지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장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너무 필수 소비재는 지금까지 상승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음식료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1분기 실적 발표가 어떻게 된다면 피크일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지속 보유하시든 아니면 비중을 줄여나가시는 전략으로 살펴볼 수 있겠고 지금 시점에서는 수급을 조금 더 중요시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 외국인들이 오늘 시장, 어제 시장 합쳐서 8천억 이상을 매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그럼에도 팔지 않고 있는 섹터와 종목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이 종목은 매도보다는 좀 지켜가자. 왜? 외국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라는 마음으로 수급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시고 음식료, 의료 정밀, 그리고 유통, 섬유 의복, 통신 장비,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다시 한번 친환경 에너지죠. LS나 해상풍력 발전 관련된 종목군들도
함께 지켜볼 만한 것들이 지금까지 수급이 괜찮았다면 23년도에도 수급이 지속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 5가지의 업종을 좀 중심으로 바라보자 말씀을 주셨습니다. 수급적인 측면도 중요하겠고요. 그럼 그 안에서의 탑픽 종목은 오늘 어떤 종목에 주목하시나요? 네, LS와 LS 일렉트릭으로 함께 살펴보았고 수익을 냈던 섹터죠. 추가적으로 본다면 이제 3강 MNT입니다. 해상풍력 발전에 대한 모멘텀인데요.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을 우리나라에서 2020년 5월 최초로 수출한 이력이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2025년도까지 수주 잔고가 이미 꽉 차 있고 생산을 하고 있는 부지, 야드라고 하는데요. 그 야드에서 2025년도까지 만들 수주를 이미 다 받아놨습니다. 덴마크, 대만, 미국, 유럽 등지에서는 해상풍력 발전 비중을 늘려나가겠다. 그리고 이번 정부 들어서 태양광보다는 풍력 발전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촉진하겠다라는 지원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차트적으로 봤을 때 어떤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늘 방송에서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방송에서 추세를 보자라고 말씀을 드려요. 추세를 보는데 이 저점에서 매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점 매수.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언제든지 매도가 가능한 고점에서 우리는 매수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언제든지 여기는 손절할까?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추세선을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그러면 주봉입니다. 주봉상 제가 동그라미를 치는 구간에서는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저점을 훼손하지 않았습니다. 그 훼손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수주잔고, 탄탄한 수주잔고. 그리고 매출액이 27년도까지, 영업이익이 27년도까지 전년 동기 대비 2자릿수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산업의 방향성, 해상풍력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시장의 성장성, 이미 수주잔고는 드러나고 있는데 해상풍력 발전의 연평균 성장률은 약 25% 내외입니다. 하지만 3강 MNT의 수주잔고 연평균 성장률은 50%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성장성보다 기업의 수익 구조의 성장성이 더 확고한 기업 중에 하나가 3강 MNT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에서 말씀드리고 있듯이 추세 하단입니다. 지금 현재 가격 19,450원, 19,500원 구간인데요. 이쯤에서는 오늘 당장 아니더라도 새로운 새해가 시작되었을 때 나는 출발해 보겠다. 언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조금 진정될 때 이런 느낌으로 해서 상강 MNT를 2023년도 탑픽으로 보실 수도 있는 만큼 이 부분 챙기셔가지고 목표가는 추세선을 하나 긋고 그대로 위로 올려보면요. 어디서 매도를 되게 하던가라는 것이 좀 나옵니다. 이렇게 올려놓고 보면요. 25,000원 언저리까지는 1차 목표가 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추세 하단에서는 매수하는데 매수할 때도 시장, 산업이 보고 있고 성장하고 있는 쪽에서 가격적 매력도만 잘 지켜가신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 거두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신재생 안에서 3강 MNT 받았습니다. 매수가는 2만 원,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로 안내 드려 볼게요. 25,000원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의 한 수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